네, 이 표혜림 씨가 2차 가해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이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표 씨는 이곳에 올라온 영상을 지목했습니다. 이 영상물에서 본인의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임을 알지만 이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팔로워의 신고로 인해서 구급차에 이송이 됐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는데 이 책임져야 할 사업장도 있고 잡혀있는 인터뷰도 있고 모교 방문 같은 스케줄 등이 있어서 일단 퇴원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내일과 오전 그리고 모레 이 각각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혀있는 스케줄만 소화하고 이후로 이 유튜브 활동을 잠시 쉬면서 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일단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한 유튜브 채널이 얼마 전에 개설이 됐는데요. 그 채널에서 가해자를 대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커지고 있어서 보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채널이 개설이 됐어요. 이름은 아까 이장현 기자가 얘기해 주셨다시피 표혜림 가해자 동창생이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에 이제 표혜림 사건 가해자 카톡 내용 새로운 정황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표혜림 사건의 모순, 실화탄산대 의혹 이런 이제 내용도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사진도 나왔다시피 부모님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혜림 씨가 자식 얘기를 듣기 쉬운 부모도 없겠지만 부모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자식도 없다. 굉장히 좀 격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가해자들이 21일 날 표혜림 씨에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왔는데 가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해자들은 그 표혜림 씨에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 목요일까지 삭제를 해라. 특히 자기들의 실명과 관련된 영상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사과의 글을 게재해라. 그리고 그 사과문을 우리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표혜림 씨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찍히고 있는데 이 영상을 지울 수 있는 거는 JTBC의 권한이 있는 거지 제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JTBC에 올라가는 그 영상 지워.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과문 올려. 그리고 나한테 통지해봐. 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 표혜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주말 사이에 정말 뭐 많이 입길에 올랐는데 이 가해자 4명 중 1명이라고 이렇게 지목됐던 사람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가해자 남모 씨라고 해서 이 과거에 표혜림 씨에 대한 그 학폭을 주동했던 사람으로 일단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썼던 글 내용을 좀 보면 소위 내가 어렸을 때 노는 물이었다. 그러니까 좀 다소 좀 불량해 보이고 뭐 이런 뭔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좀 험해 보이고 세 보이는 게 당시에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 예. 그래서 내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많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표혜림 씨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생들에게도 그런 정도에 대한 미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난 학창 시절에 단순히 재미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뭐 주동해서 괴롭힌 사실도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혜림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온 내용들,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라거나 뭐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라거나 뭐 그 이후에 뭐 피해자를 뭐 이렇게 뭐 표해교냐 피해자를 하면서 또 조롱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하나의 사실도 아니고 조롱 섞인 메시지 내용은 우리 모두 한 것이 아닌데 지금 당장 옛날 핸드폰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참 전 시간이 지났으니까 휴대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다. 소장님, 뭐 이유가 있더라도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누군가를 해하면 안 되고 보통 이제 항상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정말 팩트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내가 학폭을 한 적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례도 하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 표례림 씨랑 같은 반이었는데 본인이 핸드폰을 걷는 당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당번이니까 표예림 씨도 이 사람한테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근데 전원이 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문자가 오면 뭐 이렇게 잠금 장치 이런 게 없게 문자가 바로 딱 보일 수 있게 돼 있었대요. 근데 표예림 씨가 학교 생활과는 다르게 너무 의외의 문자가 와서 본인이 애들한테 얘들아 예림이가 받은 문자가 막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예림 씨가 그때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휴대폰을 팍 가로챘는데 그때 자기가 그 휴대폰을 가로채질 때 너무 그 좀 황당하고 좀 기분이 나쁘고 창피해서 그때 발로 표예림 씨를 찼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바보 같은 자존심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동창생들, 표예림 씨 동창생들이 그 여러 명이 그때 진술서를 쓴 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 내용과는 좀 틀리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다르다. 입장에서 진실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한참 지난 일이고 다 진술에 기초해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인 진술서에 등장하는 이 남모 씨 행동은 이 남모 씨가 지금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림이에 대한 왕따를 주도했다라는 진술도 있었고, 또 빔 프로젝트에 예림이 싸이월드를 켜놓고 조롱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나가던 예림이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또 볼펜 같은 것으로 예림이의 몸 곳곳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했던 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왕따를 주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일단 주변인의 진술과의 차이는 꽤 큰 편입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또 소개해줄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 해명과 이 사과문에 이 직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 남모 씨는 군무원이고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자신이 선택한 길인 응급부조사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어본 적이 없다. 뭐 존경심을 느끼며 꿈만 꾸던 뭐 이런 담당관의 이름을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 논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아마도 자신 때문에 직군 전체가 비난받을까 봐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듯한데 그 분량과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는 이 사안을 지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는데, 자, 승 의원님, 네. 저는 일단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진짜 억울한 게 있어서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말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워딩에 보면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한 적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면 해코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뺏었을 때 물론 발로 찼다는 거고 주변인들의 진술이 그런 왕따와 기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도당하는 걸 자기가 대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학교 다닐 때 피해자의 중심에 피해자의 시선으로 보고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 용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때린 사람 기억 못하지만 맞은 사람 마음 저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끝나고 다른 세상에 가더라도 잊지 못할 수 있는 게 폭행이거든요. 절대로 폭행은 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글도 또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표예림 씨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한테 좀 제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러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 말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주세요.